이한 일병의 눈앞에 뭔가 번쩍이는 게 보였습니다. 건물 곳곳에 불이 붙어 있었고 우연 연기로 뒤덮인 하늘에는 170여 발의 포탄을 쏴댔습니다. 거의 전쟁 선포가 아닌가요? 포칠 중대원들은 신속하게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연평부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그런데 그 순간 설상가상으로 탄약고에 불이 나고 북한의 2차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일병 옹성우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무 일 없을 거야. 나 믿어. 다치니까 봐주네, 경호연이. 그래, 이러려고 사람들이 돈 벌어. 안녕하세요. 배우 신달기입니다. 이 가격에 좀 더 좋은 퀄리티 많이 팔아가지고 수치심을 못 느끼는 건 아니다. 나도 내가 여기로 전학 올 줄 몰랐어. 달기씨, 우리 1년 전에는 영화에서 교복을 입고 만났는데 오늘 군복 입은 제 모습 보니까 뭐 어떠신 것 같나요? 오늘 촬영장 오면서 군인 옹성우 씨는 어떤 모습일까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아직 옹성우 일병님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어색하죠?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대한민국 국군 옹성우로 보일 겁니다. 달기씨가 저를 만나기 위해서 출연을 결심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아요. 스토리텔러가 옹성우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바로 하겠다고 했죠. 오늘 저 만나러 오신 거 후회하지 않게 아주 유익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홍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난 너무 사랑하기에 걸크다, 걸크. 우리 황보 씨가 또 국방 FM 라디오 DJ를 맡으셨다면서요. 이제 우리 한 식구 아닌가요?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10월 16일부터 국방 FM에서 라디오가 좋아서 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에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조금 설레기도 하고 좀 즐겁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매일 9시부터 11시까지 황보 씨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아침마다 모니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네. 국방 라디오는 또 일반 라디오 프로와는 좀 다를 것 같은데 황보 씨가 생각하기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매일매일 소개되는 군 관련된 소식이 엄청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흥미가 있으니까 아마 분명 청취자분들도 더 재밌게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들.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저도 앞으로 황보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자주 듣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주파수는 96.7입니다. 96.7. 네. 오늘은 달기씨 같이 멋진 배우가 되기를 꿈꿨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꿈을 향해 달려가던 주인공에게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때는 2010년. 오늘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술대학교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었어요. 이한은 아침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서 두근대는 마음으로 계속 마우스를 두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불합격이었습니다. 이한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배우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저희 집은 평택이었어요. 서울에서 평택까지 왕복 2시간으로 이렇게 지내면서 수업 시간에는 장학생이어야 됐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집중을 하고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맥도날드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그리고 학원 다니는 그 지하철 왕복 2시간에는 졸기 바빴죠.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전 무조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절망적이었던 것 같아요. 재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국방의 의무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해병대에 지원했는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죠? 혹시 2010년 3월 26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우리 국민에게 충격과 슬픔을 동시에 준 사건이 있었어요. 13년 전인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잘 기억이 안 나요. 바로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천안함이 북한군 중어뢰에 맞아 피격됐어요. 이 사건으로 104명의 승조원 중에 46명이 전사했습니다.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다가 전사를 하신 거니 그런 상황에서 군입대를 선뜻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하는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군입대를 연기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아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하나, 지금 이럴 때 가야지 진짜 남자고 영웅이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2010년 5월 이하는 해병대에 입대했고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소해서 7주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았어요. 수료식에서 빨간 명찰을 가슴에 달았을 때 아버지께서 무척이나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해병대 멋지잖아요. 너무.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이한 일병은 연평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다음 주에 휴가 나가서 뵐게요. 휴가 받으면은 그 휴가 날만 오기를 계속 기다리잖아요. 얼마나 설렐까. 아버지와 통화를 하고 며칠이 지난 뒤에 이한 일병은 아버지를 만났어요. 근데 그 장소가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보통 휴가 나가면 뭐 집에서 만나거나 가족을 만나지 않나요? 네. 어디서 만났길래? 바로 국군 수도병원이었습니다. 병원이요? 다친 건가요? 아까 이한 일병에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고 했죠.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줄게요. 11월 23일 이한 일병을 비롯한 해병대 연평부대원들은 그냥 여느 날처럼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연평도는 좀 북한이랑 엄청 가까운 데 아닌가요? 맞아요. 훈련 강도도 엄청 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연평부대 포 7중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사건이 벌어진 11월 23일까지 무려 455회나 전투 배치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오후 2시 30분쯤이 됐을까요? 이한 일병은 방공호에서 대피훈련을 마치고 대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한 일병의 눈앞에 뭔가 번쩍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냥 갑자기 한순간에 눈앞에 뭐가 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펑 맞고 광대뼈를 맞았어요. 그러고 공중에 한 3초 떠 있는 상태에서 한 3m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날아가는데 부상당한 선우님들이 보이더라고요. 막 뭐 팔 거의 반이 날아가는 선임들도 있고 뭐 발이 날아간 선임도 있고 저는 근데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정신을 차린 이한 일병의 눈에 보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건물 곳곳에 불이 붙어 있었고 우연 연기로 뒤덮인 하늘에는 포탄들이 우박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떡해.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북한군이 연평도를 포격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연평도 지역에 포탄 20여 발이 떨어졌습니다. 휴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겨냥해 포격을 감행했습니다. 북한군은 무차별적으로 170여 발의 포탄을 마구 쏴댔습니다. 당시 이 어마어마한 포탄을 맞은 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고 말았다. 포탄에 무너지고 불길의 잿더미가 된 산가들. 우리나라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되게 처참한 광경인 것 같아요. 한순간에 갑자기 살던 집이 폐허가 된 거잖아요. 이 정도면 주민들 피해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 포탄이 터지자마자 연평부대원들은 재빠르게 주민들을 대피시켰고 또 포탄이 터진 시간엔 대부분의 주민들이 부둣가에 나와 있어서 민가에서 사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민간인 사망자가 있었어요. 군부대에서 일하던 인부 2명이 북한군 포탄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거는 거의 전쟁 선포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선전포고만 없었을 뿐이지 사실상 전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연평부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연평부대 포7중대에는 K9 자주포 6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어떤 문제인가요? 포7중대는 사건 당일에도 K9 해상 사격 훈련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내포에 불발탄이 걸려서 제거하던 중에 북한군이 기습 사격을 가한 거예요. 그러면 남은 5개로 대응을 할 수는 없나요? 그런데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포, 둘포, 삼포가 북한군 포격에 맞았어요. 그러면 2개 남은 거네요? 예, 6문 중에 2문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설상가상으로 탄약고에 불이 나고 정전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진짜 너무 안 좋아졌네요. 탄약이 있어야지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먼저 탄약고에 불부터 꺼야겠죠? 그런데 정전으로 소방서 셔터까지 잠겼습니다. 아니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일이 꼬일 수가 있지? 연평 부대원들은 지게차로 소방서 셔터를 부수고 탄약고에 불을 끄고 탄약고에서 탄약을 꺼내서 K9 자주포에 장전해서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최소 30분? 단 13분 만에 이 모든 걸 해냈습니다. 13분이요? 아, 이 전부 다? 네. 진짜 대단하네요. 대응 사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긴급하게 정비를 마친 둘포까지 가담하면서 포7중대는 자주포 3문으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포상 탄약고에 있는 탄두와 장약, 신관, 내관을 다시 지급해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포를 전방 포상으로 추진 배치하면서 탄두를 다시 결합하고 포 내부로 전달을 해서 사격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략 13분 정도, 최초의 피해를 받았던 그 둘포 역시도 사격 준비가 끝나면서 3문으로 대응 사격을 최초에 할 수 있었습니다. 연평부대 포7중대는 북한의 해안포 중대에 50발의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끝난 건가요? 아니요. 갑자기 북한의 2차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7중대는 곧바로 북한의 방사포 진지에 30발의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포7 중대원들은 비처럼 쏟아지는 포탄과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평소에 훈련했던 대로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몸에서 배어 나오는 것 같아요. 생각도 그렇게 들고. 진짜 대단해요. 제가 생각해도 저도 신기한 게 영화 같은 데서 나가면은 막 숨어있고 그러잖아요. 그냥 미친 듯이 뛰어나가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잘해요. 포7중대의 2차 대응 사격에 치명타를 입은 북한군이 포격을 멈췄고 포7중대도 대응 사격을 중지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승리로 연평도 포격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 해병대는 강하네요. 연평도 포격전에서 대한민국 해병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소에 전투 배치 훈련과 실질적인 교육 훈련을 수없이 반복 숙달했기 때문인데요. 포7중대는 북한군이 포격을 가한 지 13분 만에 대응 사격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의지를 완전히 꺾었습니다. 이 군인분들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진짜 알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네. 연평도 포격전 당시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장이었던 존 A. 맥도널드 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군인이 약하다고? 갑자기 포탄이 날아와 옆 동료가 죽었는데 13분 후 다시 현장에 나가 대응 사격을 했다. 쉬울 것 같은가? 바깥에선 몰라도 그 용기를 우리는 안다. 대한민국 해병대가 연평도 포격전에서 승리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임무를 다한 장병들 덕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임무를 다 할 수가 있었을까요? 눈앞에서 낙탄 상황을 목격하고도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자주포를 진지 안으로 이동시킨 해병. 죽음을 무릅쓰고 탄약을 재보급한 해병. 자신의 방탄모에 불이 붙는 것도 모른 채 대응 사격을 한 해병까지. 이들은 끝까지 연평도를 사수하겠다는 일념으로 각자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강인한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주어진 임무 그 이상을 해내면서 이뤄낼 수 있었던 승리네요.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을 전투 배치 훈련을 해왔던 것이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포격이 있고 나서 화염과 이 폭음 소리 때문에
귀가 들리지 않고 눈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반복된 교육 훈련이 임무 수행을 하는데 분명히 큰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 이후에 북한은 노동신문에 원수의 포탄에 우리 병사들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북한군의 피해 사실을 인정을 한 거죠.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북한군은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북한군도 자기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근데 왜 연평도를 포격한 거예요? 연평도 포격전이 발발하기 2달 전으로 거슬러 가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2010년 9월 28일에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요. 전 세계의 이목이 이 사람에게 집중됐습니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바로 북한의 김정은이었어요. 이날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김정은을 처음 본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요? 얼굴이 너무 앳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어린애한테 북한 정권을 맡길 수 있겠어. 김정은도 이런 시선들을 의식을 했겠죠. 북한 정찰 총국에서 5년간 대좌로 근무한 한 탈북자는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이 김정은의 특별 지시에 의해 공작되고 이행된 군사 작품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연평도 포격전은 연평도 포격 도발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2021년 3월 대한민국 국방부는 연평도 포격전으로 공식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도발에 맞선 해병대원들의 전투 성과가 부각되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전투 참가자분들은 굉장히 뿌듯하고 또 유가족분들에게는 좀 조금이나마의 위안이 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해병대 모표인데요. 왜 나무에 박혀 있을까요? 이거 이렇게 봤을 때는 누가 일부러 꽂은 거 아닌가요? 과연 그럴까요? 이 모표의 주인은 서정호 하사입니다. 그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말년 휴가를 가기 위해 선착장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부대 쪽에서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휴가를 포기하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졌다는 걸 직감하고 휴가도 포기하고 다시 부대로 돌아간 거죠. 네. 부대로 복귀하던 중에 북한군 포탄에 맞아 전사했는데요. 이때 서병장의 모자에 붙어있던 모표가 튕겨져 나와서 나무에 박힌 거예요. 어떡해. 또 다른 전사자는 문광옥 일병입니다. 이분은 입대한 지 넉 달밖에 되지 않은 이등병이었는데요. 전투 준비를 하다가 포탄 파편에 맞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에 전사했습니다. 당시 국군 수도병원으로 후송된 이한 일병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됐어요? 4시간 동안 수술을 받고 5개월을 병동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한 일병은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원대 복귀였습니다. 피격을 당하고 나서 이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병원에 후송됐으니까 남아있는 선우님들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빨리 원복을 해서 선우님들과 정말 북한과 제대로 한번 싸워보고 싶었어요. 제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지키기도 하고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연평도의 모든 해병대 장병이 승리의 주역이자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연평도 포격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적,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언제 어디서든 도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군이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연평도 포격전처럼 북한의 도발로 전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 군인밖에 없다는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들었고 평소에도 매일 훈련을 하면서 대비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국군이 더 달라 보이고요. 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국군은 지금 이 시간에도 불굴의 전투 의지와 용기
투철한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국군의 노고와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